자, 먼저 한 주간 정치 이슈 짚어봅니다. 정치인사이드 정치학회이사 조경근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부터 여야가 맞붙고 있는데 신경전이 치열하거든요. 오늘이 국감 3일째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정치에 대한 평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국감 맞나요? 좀 국감하는 거는 못 봤고 정쟁만 네, 하고 정쟁만 있던데요. 하고 있다. 네, 각 위원회가 하는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네. 저는 정말 이 국감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부가 하는 일을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점검하고 고쳐주고 하는 건데 국감은 사라졌고요. 네. 정쟁이 국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국감 맞나요?라는 질문이 혼이 나야죠. 참 네. 뼈아픈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첫날부터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해야 한 것을 놓고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의 성역은 없다는 입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제 생각도 사실은 한 바퀴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처음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면서 무리하다라고 했을 때는 네. 제가 좀 빨간불을 켰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은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다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거부를 그렇죠. 했었어요. 답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를 한 건데 네. 그래도 이게 말하자면 감사원이라고 하는 건 헌법 기관으로 한면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런데 말하자면 국민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례하다라고 했던 것은 그러면 왕이냐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이냐라는 표현이 네네. 나왔죠. 그런데 그 당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 감사원의 사무처장이 그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또 기자들에게 잡혔어요. 그 잡힌 게 뭐라고 잡혔냐 하면은 네. 지금 그 절차적인 시비를 걸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단하게 우리가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그 문자를 보내는 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감사원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현 정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제 문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또 이게 정쟁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지금 맞나,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정치가 맞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국정감사 중에 그 그림이 네. 하나 등장했는데 네네네. 윤석열차라는 그림입니다. 보셨어요? 네, 봤죠. 네. 네, 이 그림을 고등학생이. 보고도 말이 많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또 생각이 또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만약에 우리 학생이 혼자 생각으로 그죠? 혼자 네. 생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은 뭐 비록 고등학생이긴 해도 정치 참여, 고등학생 중에서도 이제 공부에 열중하는 친구도 있고 다른 자기에 열중하지만 또 그 중에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게 어떤 다른 작용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른 작용이. 어떤 교사나 또는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학생한테. 아이에게 이제 평소에 그런 어떤 경향을 띠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네. 아이가 영향을 받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본질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대통령 쪽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쪽에서 영어 단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좀 쿨하게 받아들여서 뭐 어땠을까? 네, 그래 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반응이 좋았을 텐데 그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는 좀 속 좁다라고 이야기하는 좁다. 누구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네, 박범계 의원인가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문체부 대응도 논란을 낳았는데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누구한테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등학생한테 아니면은 그 이거를 갖다 기획한 쪽에다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누구한테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문체부가 뭐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뭐 그냥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네. 뭐 그럴 수 있지 뭐라고 했으면은 문체부도 그런 얘기를 안 했겠죠. 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여야를 막론하고 네. 정쟁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정쟁은 한 10% 정도만 하고 60%는 경제 챙기고 나머지는 국가 안보하고 외교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네. 신사답게 좀 싸웠으면. 그럼요. 네.
또 여전히 끝나지 않은 논란이죠. 윤 대통령의 듣기 평가 또 등장했는데 음.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를 두고도 여야에서 고성이 오갔거든요. 이건 언제 끝날까요? 와, 이거는 사실은 오늘 뉴스인가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뭐라고 공개적으로 마이크가 켜진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네. 말을 하면서 네 글자 단어를 사용했어요. 뭐였죠? 네네. 아, 그건 여기서 네, 방송에서 그렇죠. 말할 수가 없고요. 네 글자 단어를 네네. 이야기했는데 좀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예. 말하자면 이제 완전히 공적인 자리에서 국가 수반 이야기할 적에는 차원이 다르죠. 네.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이거든요. 미국의 대통령도 굉장히 상스러운 소리를 자기 혼자 있을 때나 그런 때 쓰고요. 심지어는 지금 영국의 국왕이 된 분도 사적인 자리에 있을 때는 화가 날 적에는 네. 언짢은 표현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했던 그런 어떤 상스러운 얘기를 두고서 그것도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아 나가는 거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는 그 전체 테두리 속에서 이거는 이제 안 그러면 더 좋았겠지만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정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제발 좀 여야가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제 그 오늘 드디어 이제 소위 여당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여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했거든요. 정진석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야 대표와 함께 회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은 불러놓고 더 이상 정쟁은 하지 말자. 지금 3고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고환율에, 고물가에, 고금리에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경제 좀 살리고 보자. 정쟁 꼭 하고 싶으면은 경제 살린 다음에 하자. 이렇게 좀 선언하는 그런 좀 멋진 모습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오늘 정치인 세회담에서 정쟁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던 아, 그럼요. 이게 뭐 아마 저 들으시는 저도 이 정치를 전공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할 때마다 언짢은데 이거를 들으시는 정치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우리 시민분들, 청취자분들은 얼마나 언짢으시겠어요. 네. 네. 계속 이어가 보죠. 네. 법사위 국감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가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런 워낙 한동훈 이 장관이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또 말을 너무 잘하면은 또 그렇게 막 예뻐 보이지 않는 게 우리 민심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말을 잘 해야죠. 그래서 한 장관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분이고 말 잘하는 분인 건 알겠는데 네. 그래도 좀 장관의 위치에 있으시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전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한동훈 장관의 말이 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우리 한국이 마약에 굉장히 자유로운 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청정구역이 아니다. 네, 아니죠. 라는 더 표현이 이상. 나오고 있죠. 네네. 지금 계속 일어나는 게 이제 마약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마약 사건을 다뤄 나갈 때 네. 이건 국제적일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 혼자의 힘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조폭이라든지 깡패 집단이라든지 이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고 요즘 또 이제 있는 사건이 뭐냐 하면은 뭐 스토킹 사건 같은 것도 네.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굉장히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다 발본색원하는 근본적인 것부터 뒤져가지고서 싹을 잘라내는 네. 그런 어떤 수사가 필요하다. 아마 그런 생각으로 한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게 예를 들면 경제 범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사실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마약 청정 국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요즘에 국회의원들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잘 노출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최근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음. 골프 약속을 잡는 문자 메시지가 그러니까요. 공개가 됐는데 네네. 답답하죠 이런 거. 답답하죠. 그런데 저게 있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는데 필터링하는 뭐 그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다가 뭘 하나 붙이면 안 보이는. 네, 안 보이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국회의원들이 뭐 이거는 사생활이고 사생활을 캐는 게 오히려 문제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이제 본인들의 그런 것들이 좀 스스로도 단속을 못하는 예,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감사원의 사무처장도 청와대 대통령실에다가 문자를 보내다가 찍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이 장소가 국감 현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감 현장에서 굳이 그랬어야 골프에 약속을 잡는다라고 하는 거는 의문을. 솔직히 기본이 안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감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 국감하고 있지 않고요. 정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짜증이 나서 저도 이런 거 했습니다라고 저 농담한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감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질문인데 오늘 운명의 날이었거든요. 네. 정진석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추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을 했고 윤리가 추가 징계도 요구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입지가 흔들렸을 것 같은데 본인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걷게 될 거고요. 또 아마 곧이어 윤리위에서도 어떤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후년 총선을 두고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하면서 외롭고 힘든 어떤 투쟁의 길을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걸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길을 갈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